여러분, 환율 1,500원 넘으면 한국 경제 끝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1,490원일 땐 멀쩡하다가 1,500원 되는 순간 나라가 망한다고요? 10원 차이로요? 더 황당한 건 예전엔 1,200원이 마지노선이었고 그전엔 1,100원이 위험선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미 여러 번 망한 건가요? 2008년엔 환율이 1,570원까지 갔었는데 한국 경제 멀쩡했거든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특정 숫자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숫자 공포 뒤에 숨겨진 심리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복잡한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현실을 단순한 숫자 하나로 이해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인지적 구두쇠 효과라고 부르는데 노벨상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 연구한 개념이죠. 우리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최소한의 정보로 판단하려는 거예요. 한국은행 통계만 봐도 경제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수십 개입니다. GDP 성장률, 물가지수, 경상수지, 실업률, 생산지수, 투자지수, 소비심리지수까지. 일반인이 이걸 다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지름길을 찾는 겁니다. 환율 1,500원 하나만 보면 되니까 편하죠. 여기에 라운드 넘버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MIT 경영대학원이 200만 건의 주식 거래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주가가 50달러, 100달러, 150달러 같은 깔끔한 숫자 근처에서 거래량이 평균보다 40% 이상 폭증했답니다. 왜냐고요? 인간의 뇌가 깔끔한 숫자를 선호하고 그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2,000선, 2,500선, 3,000선 같은 숫자를 돌파하거나 무너질 때 언론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코스피 1997이랑 2003이랑 실질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거의 차이 없죠. 그런데 2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환율도 정확히 똑같아요. 1,498원과 1,502원의 경제적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0.27% 차이거든요. 한 달 수출입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오차범위 수준이에요. 하지만 1,500원을 넘는 순간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진입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 인지심리학 연구팀의 2019년 실험이 이걸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참가자들에게 환율이 1,198원입니다라고 말한 그룹과 환율이 1,502원입니다 라고 말한 그룹을 나눴더니 1,502원 그룹이 경제 불안감을 평균 2.3배 더 높게 보고했습니다. 4원 차이로요. 숫자 자체가 아니라 1,500원을 넘었다는 프레임이 불안을 만든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런 현상이 모든 문화권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엔화 환율 150엔이 그런 숫자였고 유럽에서는 유로와 1.5달러가 그랬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뇌의 작동 방식인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경제 붕괴일까요? 환율 상승이 수출에 도움될 수도 있다는 균형 잡힌 이야기는 왜 안 퍼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공포가 클릭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미국 심리학자 폴 슬로빅의 30년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뇌는 긍정적 정보보다 부정적 정보에 평균 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뇌 스캔으로 확인했더니 부정적 자극을 받을 때 편도체의 활성도가 긍정적 자극 때보다 평균 3.7배 높았어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저기 맛있는 과일 있어를 놓치면 그냥 배고픈 거지만 저기 호랑이 있어를 놓치면 죽는 거니까요. 생존에 직결된 부정적 정보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뇌가 진화한 거예요. 미디어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스쿨의 2022년 연구를 보면 경제 기사 제목에 위기, 붕괴, 폭락 같은 부정적 단어가 들어가면 평균 클릭률이 12.7배 증가했어요. 환율 상승, 수출 기업 수익성 개선 전망보다 환율 1,500원 돌파, 경제 붕괴 초읽기가 10배 넘게 더 많이 클릭되는 거죠. 유튜브는 더 심합니다. 썸네일에 빨간색 경고 표시와 위험, 폭락, 대란 같은 단어를 넣으면 추천 알고리즘에서 우선순위가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니까 알고리즘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구나. 이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거기다 손실 회피 심리까지 더해집니다. 노벨상 받은 카너먼의 연구죠.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손실을 2.5배 더 크게 느낀답니다. 실험을 하나 볼까요? 참가자들에게 확실하게 100만 원 받기와 50% 확률로 200만 원을 선택하게 했더니 대부분 확실한 100만 원을 선택했어요. 근데 손실 프레임으로 바꾸면 반대로 모험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100만 원 벌 수 있어요 보다 당신이 100만 원 잃을 수 있어요가 훨씬 더 강력한 감정 반응을 만드는 거예요. 환율 공포 마케팅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합니다. 경제 붕괴라는 부정적 정보와 당신의 재산이 사라진다는 손실 프레임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확증 편향까지 추가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미 경제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환율 1,500원 경제 붕괴라는 정보를 보면 그래, 내가 느낀 게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반대되는 증거를 봤을 때 오히려 자기 믿음을 더 강하게 고수한답니다. 공포 마케팅이 한번 먹히면 계속 먹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실제 역사는 어떨까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를 볼까요? 당시 환율은 800원대에서 2,000원까지 폭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 자체가 아니었어요. 한국은행과 IMF의 사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진짜 문제는 달랐습니다. 단기 외채가 1,000억 달러가 넘었는데 외환 보유고는 고작 39억 달러였고 재벌들의 평균 부채 비율이 519%였으며 종합금융회사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연쇄 부도가 났죠. 1996년 한 해에만 경상수지 적자가 231억 달러였어요. 환율 폭등은 이 모든 문제의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죠. 환율이 1,570원까지 갔어요. 1,500원을 훌쩍 넘어선 거예요. 그때 한국 경제 망했나요? 오히려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 한국의 수출액은 4,202억 달러, 전년 대비 13.6% 증가했어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6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현대차도 비슷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번엔 펀더멘털이 괜찮았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2천억 달러 넘었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충분했고 수출 상품도 있었고 단기 외채 비율도 낮았습니다. 같은 1,500원대 환율이라도 경제 상황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본을 봅시다. 2011년에 엔화는 달러당 75엔까지 갔어요. 엔화가 너무 강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죠. 그래서 아베 총리가 2013년에 의도적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어요. 이른바 아베노믹스죠. 엔화는 120엔까지 내려갔습니다. 60%나 떨어진 거예요. 일본 경제 망했나요? 오히려 도요타, 소니 같은 수출 기업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2024년 현재 엔화는 150엔 수준인데 일본은 여전히 4위 경제대국이에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를 보면 환율과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출 품목의 경쟁력,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특정 환율 숫자가 경제 붕괴를 의미한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건 거짓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예언의 자기 실현이에요.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1948년에 정립한 개념인데 근거 없는 믿음이 실제 행동을 바꿔서 그 믿음을 사실로 만드는 현상입니다. 1929년 대공황 때 은행 뱅크런이 대표적이죠. 저 은행 망한대 라는 소문만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돈을 찾았고 정말로 은행이 망했습니다. 환율도 똑같아요. 1,500원 넘으면 끝이다라는 공포가 퍼지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개인들이 달러를 사재기하고 기업들이 과도한 환해질을 하고 투자자들이 외화 자산으로 도망가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러 수요가 폭증하니까 환율이 더 오르고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기가 위축되고
투자가 빠져나가니까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니까 고용이 불안해지죠.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공포가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딱 이랬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후 환율 폭등한다. 제2의 IMF 온다는 공포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실제로 한 달 만에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뛰었어요. 25% 폭등이죠.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당시 외환 보유액은 충분했고 경상수지는 흑자였고 단기 외채 비율도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공포 때문에 환율이 폭등한 겁니다. 노벨상 받은 로버트 실러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에서 심리는 펀더멘털만큼이나 중요하다. 때로는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를 둘러싼 심리와 믿음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환율 1,500원, 공포의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경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보는 환율은 훨씬 복잡해요.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이 다르고 구매력 평가 환율이 또 다르고 무역 가중 평균 환율도 봐야 하거든요. 명목 환율은 우리가 보는 1,500원이고 실질 환율은 물가를 고려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물가가 10% 올랐는데 미국 물가는 2%만 올랐다면 명목 환율이 그대로여도 실질 환율은 8% 올라간 거예요. 구매력 평가 환율은 또 다릅니다. 빅맥 지수라고 들어보셨죠?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발표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한국 빅맥 지수는 원화가 약 15% 저평가됐다고 나왔어요. 즉, 명목 환율 1,500원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낮다는 거죠. 국제결제은행이 발표하는 실질 실효 환율 지수를 보면 2024년 현재 한국 원화는 역사적 평균 수준입니다. 즉, 달러 대비로는 올라 보여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환율은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OECD가 발표하는 국가 경제 건강성 지표를 보면 주요 항목만 50개가 넘어요. GDP 성장률, 1인당 GDP, 실업률, 고용률,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재정수지, 국가 채무 비지, 민간 부채 비율, 투자 증가율, 수출 증가율, 제조업 경쟁력, 기술 혁신 지수까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요. 환율만 보고 경제를 판단하는 건 체온만 보고 건강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이 38도에서 40도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아니잖아요. 감기로 인한 일시적 발열일 수도 있고, 격렬한 운동 후 정상 반응일 수도 있고, 예방접종 후 면역 반응일 수도 있어요. 혈압, 맥박, 혈당, 백혈구 수치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제대로 진단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공포 마케팅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콘텐츠 제작자들입니다. 공포는 조회수를 만들고 조회수는 광고 수익이 되니까요. 유튜브 수익 구조를 보면 조회수 1000회당 평균 1달러에서 3달러를 받아요. 환율 안정세, 경제 정상 작동이라는 제목으로는 조회수 10,000회 나오는데 환율 1,500원 돌파, 경제 붕괴, 초읽기라는 제목으로는 조회수 100만 회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포 마케팅을 하죠. 100배 차이니까요. 금융상품 판매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해결책을 파는 거죠. 환율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러 예금하세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 투자로 자산을 지키세요. 이런 식으로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외화 예금과 금 관련 상품 판매가 평균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제 공포는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게 정치적 무기가 되니까요. 국회 속기록을 분석해보면 환율 관련 발언 중 68%가 상대 정당 비판에 사용됐고 실제 정책 제안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프레임 싸움이 되는 거죠. 환투기 세력도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락할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환율 파생 상품으로 투기하는 세력이죠. 이들은 오히려 변동성이 클수록 좋습니다. 안정적이면 돈을 못 벌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공포를 확산시키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적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환율 1,500원이 마법의 숫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오르는지, 어떤 상황인지예요. 질문을 바꿔보세요. 환율이 얼마야가 아니라 왜 환율이 움직이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경제 펀더멘털은 어때?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복합적으로 생각하세요. 환율만 보지 말고 경제의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가면 주요 경제 지표를 쉽게 볼 수 있어요. GDP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물론 일반인이 전부 공부하긴 어렵죠. 하지만 최소한 환율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건전한 회의는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공포 마케팅을 구별하세요. 제목이 자극적일수록 의심하세요. 붕괴, 폭탄, 초읽기, 대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경계하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러 변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며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IMF 이코노미스트들의 보고서를 보면 절대 붕괴나 대란 같은 단어를 안 써요. 역사에서 배우세요. 과거에도 수없이 마지노선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넘어서도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120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했고 130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했고 지금은 150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몇 년 후에는 1800원이 마지노선이 될 겁니다. 숫자는 계속 바뀌지만 공포 마케팅 구조는 똑같아요.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찾으세요. 한국은행, 통계청, OECD, IMF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보세요. 유튜브 경제 전문가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가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물론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죠.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환율은 단기적으로 심하게 흔들려도 장기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을 따라갑니다. 지난 20년간 원화 환율을 보면 1000원에서 1600원 사이를 오갔어요. 평균은 1150원 정도죠. 단기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나의 상황을 판단하세요. 환율이 나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외여행 자주 가나요? 수입 제품 많이 사나요? 외화 빚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환율 100원 차이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없어요. 커피 한 잔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율 1,500원 공포의 심리학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인간의 뇌가 복잡한 걸 단순화하려는 욕구, 깔끔한 숫자에 부여하는 마법 같은 의미, 공포가 클릭을 만드는 미디어 생태계, 그리고 그 공포가 현실이 되는 자기 실현 메커니즘까지요. 스탠퍼드 연구가 보여주듯 4원 차이가 불안감을 2.3배 높입니다. 숫자 자체가 아니라 프레임의 문제예요. MIT 연구가 밝혀냈듯 깔끔한 숫자 근처에서 거래량이 40% 증가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카너먼이 증명했듯 손실은 이익보다 2.5배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공포 마케팅이 먹히는 거예요. 환율은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는 단순화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1997년 IMF는 환율 때문이 아니라 외채, 부실 경영, 금융 시스템 붕괴 때문이었고 2008년 환율 570원 시대에도 한국 경제는 버텼고 일본은 엔화가 2배 떨어져도 여전히 4위 경제대국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경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역동적이에요. 특정 숫자 하나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둘러싼 맥락과 구조가 중요하죠. 다음에 환율 1,500원 넘으면 끝이다 라는 제목을 보거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제목을 쓸까? 누가 이득을 볼까? 실제로는 어떤 상황일까? 다른 경제 지표들은 어떤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조금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 지표를 함께 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보고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장기적 관점을 가지세요. 공포는 전염되지만 현명함도 전염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전한 회의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사고한다면 공포 마케팅은 힘을 잃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환율 공포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